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한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프리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사실 이 시간에는 퇴근 시간이라 회사가 좀 한산한데 네. 오늘 지금 MBC가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들썩들썩했죠. 예, 이유가 뭐죠? 네, 바로 저쪽에 BTS가. 아, 예. 네. 이거 실화냐? 방탄소년단이 지금 1층에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출연 중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시청자 수가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 그쪽으로 넘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안 그래도 예. 나 혼자 산다님이 배철수 음악캠프 유튜브 채널 난리 났어요. 실시간 시청자가 26만 명이라고. 아까 방송 시작 전에 봤는데 7만 명이더라고요. 야. 7만 명이 대기하더니 지금 26만 명이라고 하시네요. 역시 BTS는 남다릅니다. 네. 거기 채팅방에 지금 세계 각국의 언어들이 지금 쫙 올라오고 있다고. 이 와중에 이산유님이 우리는 BTS보다 뉴스프리데스크라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NFD 저희 뉴스프리데스크 봐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KJ님이 프리데스크가 최고요 하셨습니다. 예. 어머 JR방님이 이거 내 입으로 읽기 좀 그렇다. 네, 뭐. 10살만 어리시면 이미 읽어놓으셨고 네, 예. 제 마음속에 저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소소하게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오늘도 방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첫 코너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월요일 정치 현안 짚어보는 아재 정치 황혜진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말 잘 못 보내죠. 요새 주말 잘 보내십니까? 동네에서 마스크 쓰고 산책이나 하는 거죠. 그래도 지난 주말에 좀 완화돼서 예. 그래도 마음은 조금 그렇죠. 좀 덜벌하는데. 네. 김민호 아나운서가 BTS랑 라이벌을 시키는 거 처음 알았네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아미들 큰일 납니다. 라이벌이라니요. 예, 제가 아니 욕심이 좀 있긴 해요. 깡도 치고. 예. 아니 아미들한테 혼날 것 같은데. 혼나요. 못 들으신 걸로. 지금 오늘은 정기국회 대정물 질문이 시작돼가지고 네. 아무래도 그 얘기부터 다뤄볼까 네네. 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논란이 이제 새로운 주장과 증언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뭐가 뭔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전격 해부해 주신다고. 전격도 아니고 해부도 좀 힘든데 하여튼 되는 데까지 얘기를 해보면 오늘은 전부 이제 추미애 장관 뭐 불러내가지고 특히 야당 의원들은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여당 의원들은 여태까지 야당 의원들이나 이른바 그 제보자라는 당시 카투사 선임 병장이었던 분이 얘기한 것들. 저희가 참 이거 네. 오늘 영상을 먼저 준비했거든요. 네. 그 영상부터 보고 얘기 그럴까요? 나누시죠. 네. 첫날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은 추미애 장관 청문회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엄호에 나섰고 추 장관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아마도 그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병가 연장, 자대 배치 청탁 의혹 등에 대해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병가 조치 면담 기록을 보면은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 그 보좌진을 시켜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습니까? 보좌진을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새로운 상황을 좀 따져보면 추미애 의원이 어제 아들 이 논란 관련해서는 사과를 했잖아요. 뭐 네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송구하다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네.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과를 한 거는 일단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그 의혹 자체에 대해서 죄송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찌됐건 자기가 법무장관인데 그 아들 군대 문제, 휴가 문제 이런 걸로 소란스러워서 코로나로 안 그래도 괴로운 국민한테 심려를 끼쳐들어서 하여튼 송구하다. 내각의 법무장관의 입장에서 하여튼 그런 공인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고요. 송구하다는 그 입장을 표명한 건데
그 외 의혹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그 부분을 잘못했다 이런 네, 얘기는 네, 아니죠. 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런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할 텐데 그 전에 국민 여론도 사실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런 그 의혹의 속성상 사실과 관계없이 보도가 자꾸 되고 그러면 사실의 실체 상관없이 여론이 나빠지고 좀 제목이 사실이에요. 일단 제목이 자극적으로 나오고 또 그렇죠.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봐야 되지만 그런 보도가 자꾸 되고 특히 뭐 보수 언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적대적인 언론들이 계속 이걸 부풀리면 그런 효과가 있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송구하다 이런 말을 한 건데 이제 오늘 그 전에 일단 그 여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죄송하다 이런 말을 먼저 해야지 여론에 대해서도 분위기 그런 조성 같은 것도 있겠죠. 네. 감성적인 그렇죠. 그리고 어제 얘기였어요. 쭉 보면 이제 자기 그 뭐 추미애 장관이 장애인이 남편하고 결혼하는 얘기 이런 건 뭐 유명한 얘기인데 네네. 아들 상황 얘기해서 아들이 사실은 원래부터 무릎이 안 좋아서 뭐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갔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쭉 배경을 설명했는데 어쨌든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것도 있죠. 추미애 장관이 사실 그동안 굉장히 성격이 강한 분이에요. 자타공인.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솔직히 굉장히 그 강한 성격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어요. 솔직히 동료 선후배 그 정치인들 중에도. 그래서 당 안에서 그 너무 이렇게 그 뭐랄까 이렇게 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하고 그렇게 비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게 일단 좋지 않겠느냐 하는 충고가 있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것도 좀 받아들이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추 장관 아들 논란이 워낙 좀 확대가 되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주장과 증언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만 해도 지금 뭐 카투사 출신 어떤 같은 부대에서 네. 근무했던 오늘 뭐 분이 TBS 얘기를 김어준 했잖아요. 그 뉴스공장에서 나와서 쭉 이제 자기가 이게 좀 너무 잘못된 사실이 자기가 파악하고 있는데 너무 사실이 다르고 그래서 자기가 그 당시 근무하던 카투사 동료들하고 쭉 얘기했는데 처음 의혹을 제기한 사람의 말이 그 현모 병장 당시 선임 병장의 말이 얘기가 안 된다. 뭐 6월 25일 날 그걸 알았다고 하는데 이미 23일, 24일 날 안 들어왔으면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뭐 복잡한 얘기인데 카투사 내부의 시스템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 의혹 제기가 터무니없다. 자기가 보기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처음에 의혹 제기한 그 선임 그 병장 얘기를 들으면 뭐 군대 얘기가 좀 복잡한데 나중에 그렇게 돼서 복귀를 안 했는데 모르는 대위가 와서 자기가 보기엔 육군본부 대위 같은데 와가지고 휴가 차렸으니까 문제 삼지 말라 그러고 이제 갔다는 얘기면서 네. 그게 무슨 소위 말해서 압력 추 장관 쪽에 압력 엄마 찬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었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그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제기한 그 전직 카투사 이제 출신 이분은 그 대위를 처음 보는 대위가 거기 갈 이유도 없고 그렇게 그 군대 시스템이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미 23일쯤에 휴가 처리가 됐는데 자기가 몰랐던데 그 대위가 와서 그렇게 알려준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뒤늦게 알았을 수 있다. 이거 지금 사실이 어떤 건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오늘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처음에 질문한 민주당 의원들 정청래 의원들도 그렇고 이게 지금 그 처음에 제보한 사람이 뭔가 착각한 거 아니냐. 그리고 추 장관도 이게 오해나 억측, 자기 나름의 그런 그 선입관 때문에 이렇게 오해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달이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그 자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그거죠 지금. 네네. 근데 사실 뭐 이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첫 폭로자의 증언이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이제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그렇죠.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고 그래서 오늘 정청래 의원이나 뭐 김종민 의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보자 TBS 뉴스공장에 나와서 한 사람들 얘기를 쭉 이제 뭐 PPT에 나와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면서 쭉 반박을 했죠. 그래서 민주당은 주로 오늘 그 첫 제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그러니까 얘기는 그겁니다. 그 사람이 병장이지만 그 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스템을 잘 모르고 자기의 억측과 오해 때문에 이렇게 그런 그 주장을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신빙성을 탄핵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그 처음부터 주장이 잘못됐다. 그거를 일부 보수 언론들이나 뭐 문재인 정부의 적대적인 언론들이 막 이렇게 퍼나르면서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보도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의혹을 제기한 특히 이제 그 군 출신 신원식 의원이나 거기나 뭐 이현철 전 카투사 지원단장 대령 이런 분들이 믿을 수 있는 분들이냐 말이 엇갈리고 처음에 주장이 엇갈린다 그러면서 그 증인들의 신빙성을 주로 탄핵을 했죠. 말하자면.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다가 네. 오늘
한마디 했는데 사실관계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렇죠. 이제 야당한테 단호히 대처하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 시절하고는 좀 달랐죠. 그때는 이낙연 총리가 표면에서는 안 나섰지만 국회 답변이나 이런 데서 의혹에 좀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뉘앙스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언을 전혀 안 하다가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아마 신중하게 나름대로 쭉 찾아봤겠죠. 조사하고 얘기를 듣고 알아보다가 이낙연 대표 나름대로 이건 사소한 뭔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근본적이고 중요한 팩트는 사실이 아니다. 추 장관 쪽에 하자가 없다.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강하게 대처하고 이거는 일부 수구 언론과 야당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적대적인 태극기 세력 등등의 합작선을 정책 내용도 그런 적이 있는데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안을 지금 크게 침소봉대하는 거라는 결론에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발언이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하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하겠다. 이게 이낙연 그 대표의 발언이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확고해졌죠, 이제는. 네. 근데 사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뭔가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있나요? 뭐 좀.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추궁을 한 건 없고요. 이제 그동안 쭉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제기라고 추미애 장관은 반박하고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오늘 그래서 사실은 야당 의원들 질의를 쭉 들어봐도 지금까지 보도되거나 야당이 제기한 그 질의의 바탕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새로운 의혹 제기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저도 봤는데 추미애 장관의 어떤 그 모습이 예전에 그 소설 쓰시네라고 했던 발언과 달리 약간 감정도 절제하고 좀 침착하게 대응한 편 같아요. 말을 좀 조심해하는 것 아마 같아요. 좀 그 태도 때문에 충고를 상당히 이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상당히 침착하게 그리고 흥분하지 않고 뭐 중간중간에 좀 울컥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격양된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침착하게 차분하게 아주 낮은 자세로 그 추 장관 그 이전에 좀 태도랑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뭐 충고를 받았겠죠. 그런 태도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니까 침착하게 화내지 말고 조용히 얘기하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랄까 이 부분이 있어요. 그 처음에 이제 이 사태를 악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상임위에 나가서 동부지검장 하는 분이 법무차관이 됐는데 그거 아들 봐주기 시사 동부지검에서 해서 그걸로 저 보답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질문 내 소설 쓰시네 이런 얘기해서 그 분이 상당히 비난받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 장관이 뭐 사과를 했는데 자기가 뭐 욕을 먹는 건 괜찮지만 법무차관이 그것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마이크 켰는지 모르고 혼잣말 한 건데 그게 나갔다. 부적절하고 미안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욕감을 느껴서 독백했는데 라고 표현을 했죠. 죄송합니다. 스피커가 켜져 있다 보니까 자기 속내 말이 그대로 나갔다는 말이. 그래서 법무차관을 모욕하는 발언이라 자기가 좀 대신 좀 이렇게 얘기한 거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어찌됐건 이제 이낙연 대표의 말도 있었고 이게 이 논란이 계속되면서 뭐 지지율이나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공법으로 나가기로 자리를 확보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낙연 대표가 정리를 한 걸 보면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도 답변해서 해임할 이유가 없다. 뭐 법무장관 해임할 이유가 없고 직에서 내려갈 이유도 없고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오해고 지금 곡해고 부적절한 그 왜곡 보도고 이런 이제 입장을 정리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쭉 서베이를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서 쭉 나름대로 챙겨본 다음에 이게 뭐 사소한 것 가지고 뭐 이렇게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할 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부분에 잘못된 게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증언자들의 증언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는 쪽으로 기울은 거죠. 오늘 여당 의원들이 전부 나와서 첫 증언부터 잘못했다고 탄핵을 하잖아요. 비판을 하고. 전공법으로 정면 돌파했다. 그러니까 이게 당분간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정면으로 돌파해서 결국 그 팩트가 다 밝혀지고 정리가 되면 결국 오해가 풀릴 거라고 지금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민의힘은 생각보다는 이번에 아주 칼이 날카로웠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여당 의원들이 준비한 거에 비해서는 이게 사실 사안을 보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에 관한 문제인데 1번 휴가 때 특혜 받았다. 그리고 이건 밝혀지지 않은 거지만 할머니나 아버지가 찾아가서 그 의정부 그 좀 힘든 데보다 용산에 서울에 좀 편한데 뭐 속된 말로 배치해달라고 청탁을 했다. 그 다음에 올림픽 기간에 통역범으로 뽑혀달라고 청탁. 이 세 가지의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때 뭐 사방에 뭐 그것도 이제 지금 법정에서 지금 뭐 사실이 아닌 것, 사실인 것, 의문스러운 거 이렇게 쭉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때에 비하면 사실은 간단하고 사안이 조그맣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그 사안이 다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이고 증거가 없고 뭐 그런 것들이 많죠. 약간 추측과 뭐 오해와 뭐 이렇게 또 뭐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규모가 다르다고 보는 것 같아요. 조국 장관 의혹 때 하면 그때가 한 100이면 지금은 한 3, 4 정도로 보는 것 같다. 뭐 많아야 10 정도의 그런 그 사이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사안의 크기가.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전광폭으로 돌파하면 결국은 여론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추미애 장관의 아들 논란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상황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초반 쟁점 추경안도 살짝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제 통신비 2만 원. 2만 원이죠. 예, 이거에 대해서 이거 되겠냐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2만 원? 저는 일단 준다니까 좋아요. 근데 겨우 2만 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 사실 2만 원이라는 게 이제 총량으로 봐서 그걸 주기 위해서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9천억 넘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효용성을 따지기에는 좀 너무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오늘 여론조사들 보면 이거 안 하는 게 낫다고 하는 게 좀 많아요.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런 게 좀 많던데 이 정부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이걸 방어하죠. 오늘 뭐 경제수석도 그렇고 이제 여러 여당 의원들도 이제 나와서 이게 자 2만 원인데 중학생 이상 자녀가 그 엄마 아빠 하면 3명 혹은 4명이면 6만 원, 8만 원이면 통신비에서 그만큼 절약하면 그 돈 가지고 어디 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승수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소비를 하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의미 없는 돈도 아니고 사실 또 통신비가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 대면에서 이게 특별히 일반적으로 재난지원금을 한꺼번에 못 주지만 특히 돈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선택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름 작은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의견도 있는 거예요. 여론에 분명히 그 2만 원 뭐 하려고 주냐. 다 합치면은 9천억인데 간에 기별도 안 가게 차라리 그러면 그 돈 9천억을 자영업자나 뭐 아니면 뭐 프리랜서 노동자든지 누구든지 거기에 더 줘라 필요한 사람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둘 다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걸 한 거에 일리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좀 근데 야당이 지금 이거는 안 된다 깎아라 단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추경을 뭐 야당도 찬성을 했으니까 이제 끝까지 맞긴 않겠지만 이 부분에서 단호해가지고 오늘도 뭐 여야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2만 원 때문에 좀 입장이 엇갈렸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타협이 지금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이게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추경을 이렇게 막 지금 18일 이번 주말까지 통과시켜서 추석 전에 빨리 지금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분들이나 뭐 소상공인들 좀 이러다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다 망하겠어 이런 분들이 너무 많고 좀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단 200만 원이라도 빨리 현금이 들어가면 좋죠. 이게 그 뭐 큰 돈 작은 돈 갈 것 없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정부 야당이 계속 그 강하게 나오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제 뭐 어떻게 타협할지 좀 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삭감을 할 건지 용도를 돌릴 건지 아니면은 뭐 야당이 너무 강하게 나오면 근데 야당도 이것 때문에 추경안을 뭐 통과 안 시키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종인 대표가 추경하자고 먼저 제기해서 그런 그 일도 있으니까 그래서 애매한데 하여튼 정부 여당도 이게 반응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곤혹스럽죠. 어쨌든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꼭 빨리 처리가 돼서 어려운 분들에게 이게 뭐 여야가 이게 뭐 죽을 똥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타협하는 게 뭐 좋겠죠. 자, 지금까지 월요일 아재정치 황혜진 선임 기자와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그리고 추경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산책 떠나보겠습니다.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죠? 산에는 사람들이 좀 있던가요? 요즘도? 어제 날씨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어제는 좀 많은 분들이 산에 가시고 나오셨군요. 여전히 뭐 산에서도 이렇게 거리두기는 지키면서 등산하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마스크 쓰시면서 하시고 많은 분들이 또 이 갓제필을 산적형님 박예림님이 제필 오파라고 불러주셨어요? 아니 산적형님 나와서 그런데 제가
그 열심히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산국남이라고 있어요. 아, 재밌죠. 그 요리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 먹는. 이만한 거. 약간 MBC의 산국남으로 콜라보 한번 하면 어떨까요? 아, 너무 좋은데요? 예. 자, 오늘 큐시트는 어떤가요? 오늘 큐시트는 아슬아슬해요. 사실 뭐 2단계로 처음 이제 오늘부터 전환이 됐는데 네. 아직 이제 확진자가 뭐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아직은 이제 조금 마음을 놓기도 뭐하고. 그렇죠. 약간 숫자가 애매합니다. 네.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한 명 한 명씩. 그래서 처음 가져온 소식이 오늘부터 이제 그 2단계가 됐잖아요. 수도권이. 네. 그래서 과연 어떤지 저희 홍대 그 조희영 기자가 오늘 중계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 화면 한번 보실래요? 네. 네. 실시간 화면인 거죠? 아, 조현 기자. 조희영 기자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건데 제가 전화를 건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아, 전화 받는 장면이 나옵니까? 저기 그럼? 아, 그래도 나오죠. 지금 네.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 뒤쪽에 지금 홍대 거리예요. 사람들이 조금씩 사람들이 보이긴 좀, 하는데요. 근데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와, 정말 프리데스크 여러 시도 많이 합니다. 네. 지금 손에 휴대폰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열심히 연습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는 것 같아요. 네, 빼주세요 그냥. 네. 안 받을 것 같아요. 약간 반응 옵니다. 반응 옵니다. 이 반응 왔습니다. 고생 많다. 지금 네가 화면에 나가고 있어 지금 프리데스크에. 네네네. 그 저 홍대 상황이 지금 어때? 오늘 2단계인데. 예, 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낮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편의점 종업원이 2.5단계 때보다 매출이 2배 정도 늘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근데 비교적 그렇게 엄청 북적이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사람이 너무 없었던 2.5단계 때보다는 좀 더 많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 낮에도 취재를 좀 다녔을 텐데 뭐 PC방이나 이런 데 반응은 어떤지 좀 알고 싶은데. 그 상위분들은 여전히 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아무리 이제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거의 2.5단계에 준하는 방역 수칙들이 계속되면서 뭐 예컨대 PC방 같은 경우 되게 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뭐 안에서 음식물 섭취도 안 되고 미성년자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매출에 타격이 엄청 크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후배한테 반말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존댓말로. 네. 하여튼 오늘 방송 준비 잘 하시고 다음에 또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자, 넘겨주세요 화면. 워낙 또 막역한 사이라서 반말. 네, 아니 뭐 제가 뭐 좀 전화 연결하다 보니까 좀 편하게 얘기했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위기님이 표정 변화 무엇? 근데 뭐 내고자지만 재밌네 이렇게 연결하는 거 되게 실시간으로. 뭔가 이제 새로운 시도를 저희가 해보는 거니까 사실 뭐 이렇게 시도하는 게 사실 조희정 기자한테 되게 미안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방송 준비하는 상황이라 제가 전화 거는 게 사실은 좀 미안한데 아까 제가 약을 구했어요. 전화할 테니까 살짝만 좀 받아달라 얘기했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도 상황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반응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말에 지적하긴 하네요. 근데 아무튼 명찰 안 받을 것 같대요. 명찰을 바꿔야죠. 저희 바로바로 반영합니다. 오늘 피드백이 좋아요 우리가. 이들 쳤더니 정신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 네. 오늘 뭐 조영 기자가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오늘 2단계긴 하지만 이제 PC방 같은 데는 음식물을 못 팔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리도 좀 띄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PC방 업주들이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 이게 영업재개 하는 게 의미가 없다. 뭐 매출이 뭐 그 음식 파는 거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또 미성년자도 출입 못 시키게 하면 누가 오겠냐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뭐 이게 완전한 2단계라기보다는 조금 좀 강화된 2단계 성격이 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빨리 이제 100명 아래로 내려가서 완벽하게 2단계로 가야 그분들이 또 덜 힘드실 것 같아요. 자, 신규 확진자 오늘은 109명이 나왔어요. 월요일마다 좀 적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주말에 검사 건수는 평일에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숫자는 사실 믿을 게 못 되는데 내일하고 모레 좀 봐야겠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이제 새로운 또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코로나 항체, 중화 항체라고 저희가 한번 알아봤잖아요. 그 항체 중에서 그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능력이 있는 항체를 중화 항체라고 하는데 한 1,400명 정도를 전국에 13개 시도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8월 13일까지. 근데 이제 딱 한 명만 그 중화항체가 있는 걸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뭐 집단 감염,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가 지나가서 항체가 형성되고
집단이 이제 면역력이 생기는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건 좀 어렵다고 지금 정부는 그렇죠. 한 판단하고 건밖에 있어요. 안 됐으니 네. 뭐 집단 면역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치료제나 백신 개발될 때까지는 그 방역 수칙을 열심히 지키는 것밖에 없다. 네. 현재로서는. 예. 그리고 또 오늘 뭐 그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이제 승격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네. 오늘 이제 기념식을 했는데 정은경 청장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이제 올해 안에는 치료제, 국내 치료제 나오는 게 이제 목표고 네. 내년까지는 이제 백신을 좀 나오게 하는 게 이제 목표다. 그 목표대로 진행이 된다면 올해 아니라는 게 사실은 뭐 지금 9월 중순이니까 한 네. 3개월 남았잖아요. 네. 3개월 안에 좀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소식은 윤미향 의원 있잖아요. 네. 정의경 연대 전 이사장. 이분에 대해서 서울 서부지검이 이제 기소를 했어요. 네. 혐의는 모두 6개인데 보조금 관리법 위반, 횡령, 준 사기 등의 혐의라고 합니다. 네. 근데 구체적으로 혐의를 보면 일단 뭐 거짓으로 인건비를 올려가지고 이제 보조금을 타냈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여성가족부 7개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잘못 이렇게 뭐 거짓으로 올려서 뭐 산정해서 한 6,500만 원 정도 네. 부정 수령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정대협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있는데 학예사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제 신청을 해서 서울시랑 이제 문체부로부터 또 보조금을 또 타내고 뭐 이런 혐의가 있어요. 근데 또 이제 개인 계좌 5개로 또 후원금 받아서 일부는 이제 그 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윤미향 의원은 사적으로 안 썼다 나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거는 철저하게 CCTV를 가리겠다는 게 이제 윤 의원의 입장인데. 네. 사실 그동안 이제 언론에서 제기했던 그 의혹들 중에서 윤미향 의원이 그 자금으로 이제 딸 유학비를 보냈다. 네. 그다음에 개인 부동산을 구입했다. 그다음에 남편이라는 언론사에 일감을 몰아줬다. 뭐 이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뭐 혐의가 없다. 증거도 없고 네.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다 보면 워낙 혐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뭐 다 가려질 텐데 네. 일단 일단락이 된 거죠. 한 4개월 정도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일단락이 된 겁니다 지금. 네. 네. 자, 오늘 또 하나 저희 뭐 시대 단독 기사가 이거 말고도 있는데 네. 그 을왕리 그 음주 사건 그 관련해 가지고 저희 또 인권 사이트에서 단독 기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뭐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까? 확인된 사실이 있는데 CCTV를 저희가 입수해 가지고 오늘 이제 보도를 할 텐데 당시 그 이제 벤츠 승용차 운전자 여성분하고 이제 동성 남성분이 그렇죠. 있잖아요. 이분들이 알고 봤더니 9시까지 이제 을왕에서 회를 드시고 그 모텔로 옮겨서 일행 4분이서 또 편의점 술을 드시다가 나온 거더라고요. 아, 9시면 이제 끝나니까 네, 네. 더 드셨군요. 예, 장소로 옮겨서. 그래서 뭐 모텔 안에서 뭐 엄청 이렇게 뭐 싸우는 뭐 그런 소리도 있었고 뭐 하는데 사실 뭐 숙박업소에서 한 잔 드시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대부분 다 지금 9시 문 닫기 때문에 일찍 집에 가는데 이분들이 이제 더 한 잔 더 드시다가 이런 사고를 냈는데 예. 술을 더 먹고 운전대를 잡은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가해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지금 오후에 열렸고 네네. 아마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뭐 구속이 될지 어떨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BTS 배철수 음악 캠프 출연 이건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회사 경비가 굉장히 삼엄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저희도 조금 더 원래 많은 분들이 계신데 대략적으로 지금 이 시간이면 한 5천에서 6천 명 정도 되셔야 되는데 예.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빠져 있어요. 네. 지금 1000분이 지금 BTS 보러 가신 것 같아요. 네. 오늘 BTS 날이니까 가서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관련 뉴스를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현장성 있는 아이템이 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텐데 네. 전남 무안에 있는 한 신규 아파트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주한 지 보름 된 새 아파트인데 뭐 물도 새고 보름 됐는데요? 네, 보름 됐는데 그다음에 뭐 창틀 흔들리고 뭐 이런 그런 건데 하여튼 뭐 제가 봐도 좀 기사만 봐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1,500여 세대 가운데 절반가량이 곰팡이가 슬었대요. 보름 됐는데요? 보름 된 아파트인데 근데 그 시공사 건설회사 측에서는 저기 장마 때문에 그렇다. 장마요? 아니, 아무리 장마여도 아파트에 물 사면 안 되죠. 네네. 내 집 장마 하려고 애쓰신 분들한테 그러니까요. 정말 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아무튼 끝났습니다.
자, 남은 소식은 본방에서 많이 확인해 주시고요. 내일 저희는 또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풍성한 소식 가지고 돌아올 테니 내일은 좀 BTS 없으니까 저희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